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오셨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뭐 여러 뭐 오마이뉴스 등의 뭐 의문의 초격이라든지 또 미국 구조 헬기가 왜 2대가 와서 돌아갔을까라든지 여러 단독 기사를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네티즌 수사대라는 자로님이 세월호 X라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많은 어떤 충격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충격파를 던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세월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 이제 뭔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는 이제는 뭔가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날에 제가 온 겁니다. 근데 세월 X 그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 요약본을 좀 봤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천안함 때 다 그 얘기잖아요. 잠수함이 받았던 거다. 이제 우리 이제 막 신상철 선생님 모시고 막 얘기 막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판본이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천안함의 2부 리그가 사이즈 더 키워가지고 나온 게 그럼 세월호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약본 보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저는 다 봤는데 3일에 걸쳐서. 아, 그러세요? 저도 다 봤어요. 3일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 김원식 기자님이 국제문제 기자시기도 하고 국방부 출입 기자시기도 하고 또 천안함에 관련해서도 기고 같은 걸 많이 하셨었죠. 국방부는 아닙니다. 국방부는 우리가 저를 받아주는 외교부 출입 기자로. 사드 문제 때문에 가끔씩 연락을 하시는 정도고 많이 연락하죠. 아니 출입 기자는 아니고.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탄저균 이야기도 하셨고 사드 이야기도 하셨고 미국 대선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근데 민중의 소리 사이즈로 봐서는 사실상 국방부도 담당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대적. 그렇죠. 제가 담당을 하는 편이죠. 우리가 출입 기자는 없고 외교부는 우리가 출입 기자 다 있고요. 민중의 소리는 다 통일부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점점 저 이야기 하려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천안함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우리는 천안함 전문가 그러면 신상철님밖에 몰라요. 나머지 숨은 고수들이 계시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천안함하고 지금 아까 진미님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호하고 판본이 같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일단 이야기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글쎄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면 김원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을 건데요. 많은 분. 그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욕 코리아라는 필명을 가지고 서프라이즈나 진실의 글에 많은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뉴욕 코리아요? 이제서 이제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고? 아니 어차피 많은 분은 다 아시니까. 초창기 그 침몰 사건이 나면서 제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본 거죠. 보면서 다시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서 한참 있다가 천안함 다시 미국 잠수함을 말한다는 글을 올려서 엄청난 그 반항을 불러일으킨 게 이제 전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세월호 X를 보니까 이분이 이 자로님이 하얀 밤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걸 저 역시 6개월 8개월 동안 그 탐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책상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 인쇄 프린트물들이 있으면서 거의 뭐 미쳤고 오늘도 약간 여담을 말씀드린 어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은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다른 원인을 지금 잡고 있는데 어쨌든 자로라는 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 지역에서 뭐 해군이 딱 하는 말이 뭐 잠수함 활동할 지역이 아니다. 어제 또 발뺌을 하니까 제가 뭐 그 당시 천안함을 할 때 저하고 또 유명한 블로그 한 사람한테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 하니까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병이 날까봐 다 지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병이 나요. 저도 병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8시간 49분의 이 동영상을 만들면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거의 1, 2년을 그냥 반 미쳤을 거다. 이제 그거 하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하는데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반기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스트레이트성이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이 자로라는 분이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 하얀 백지에서 시작했구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래서 뭐 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의외로 한 7, 80%는 모 팟캐스트 주장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얀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편견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쭉 다 봤죠. 그런 형태. 그 지점은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예.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로 촉발돼서 지금 김 감독 그런 연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료도 연구가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표현을 박살내리죠. 어쨌든 다 똑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는 거죠. 이 상황이 천안함 때는 더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게 예를 들면 잠수함설, 자초설, 국가가 말하는 일본어래, 뭐,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논쟁을 그렇게 불러일으켰는데, 천안함을 제가 이제 왜 접었느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그걸 좀 말씀드리면, 뭘까? 그 진실은 뭘까? 저는 그 진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이게 저의 핑계도 되지만, 우리 자로님이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 천안함 사건은 이쪽에 피해를 받은 쪽은 흔적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한 애가 누군지 흔적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는 이쪽에도 지금 흔적이 없어요. 건져 올리지 못하니까. 다 파괴됐을 거고. 또 저쪽은 또 더 못 찾을 거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천안함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하와이호가 그렇게 들이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진주만으로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이 된다는 걸 밝혔죠. 갈 수 있다는 걸. 그게 미국 잠수함을 다시 말한다는 건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 그런데 잠수함은 하와이급 이 잠수함은 항상 새끼 잠수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두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그게 AUV 그게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소위 말해서 자동 무인 잠수함입니다. 잠수정? 그렇죠. 되죠. 조그마한 10m짜리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다 추측이지만 60m짜리 거의 잠수함이에요. 사람 안 탔다 뿐이지 60m면.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 한주준이가 재산부표에 들어가서 쭉 했는데 60m짜리였다. 들어가는 배기관이 있었다. 이 의문이 못 풀었단 말입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뭐 다 들어갔다. 거기도 뭐 40 몇 명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딱 아는 순간 이게 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건 다 저의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네. 자, 그 당시 천군 백군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이미 그 당시 미 7함대 중령과 소장이 진실을 말했어요. 인터뷰한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렇게 인터뷰 다, 인터뷰 다 했어요. 불행한 사고다 이거죠. 그게 이제 휘감겨진 거죠. 자, 그래서 갔는데 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잠수함의 이름이 공격형 잠수함인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검색 엔진에 두드리면 됩니다. 컷스로트입니다. 목다입니다. 목다. 무섭죠. 목다. 정말 목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LSV-2를 검색 엔진에 치면 이 잠수함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예. 뽕따가 아니라 목다. 목을 딴다 이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거대 잠수함들은 해저에 걸릴 수도 있고 수면이 낮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앞에 보내서 탐색과 활동을 다 하는데 정찰.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왜 목다냐? 가다가 전함이 있으면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어택 공격력 잠수함이에요. 가미가지 거기는 무인이라는 거죠. 무인이니까. 그렇죠. 엄마가 조정합니다. 안에서. 다 앞길을 먼저 보고, 왜냐면 뭐 어디 뭐 해저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쭉 가다가 그냥 큰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SF 영화를 보면 우주 모함이 있고, 걸어부터 이렇게 촤르륵 쏟아져 나오는. 새끼 잠수함. 그렇죠. 예. 예, 정이 나오는 거죠. 우주 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 새끼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신상철님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타고 있던 잠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문을 푸는데 그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그럼 MBC에서 잠깐 촬영했던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뭐 화장터 뭐 이런 거? 아니 당시 그거 이제 그 MBC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삭제돼 버린 거잖아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요? OBS도 그 당시 시신을 봤다는 그 보도들이 있었고 예. MBC도 많은 거 그 당시에 많이 추적을 다 했는데 추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각각의 그만둔 분들 다른 데 옮긴 분 다 추적했고 전부 다 이쪽이다 하고 결국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저도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는 팩트가 아니다는 걸로 나왔고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세월호도 그렇지만 많은 설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역시 이 새끼 잠수함이라는 것도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자 보세요. 왜 그 당시 천안함 사고가 나고 살보함부터 쫙 군사작전하듯이 옵니다. 그 3, 4일 동안 뭔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그 KBS에 보면 뭔가를 가져가고. 그렇죠. 자, 보시면
들이받았으면 밑에 침몰했을 거 아닙니까? 60m짜리는 분해해서 가져가기 간단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 주는 주의가 들어갔을 거고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42명을 이스라엘 잠수함 가서 받았으면 42명도 사망을 했을 건데 도망을 안 갔다면 이스라엘까지 그거 다 처리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큰 잠수함과 죽은 42명을 그것도 우리 아무도 모르게 못하죠. 무인 잠수함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많은 취재기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엔 도대체 뭘 하고 미국 애들이 뭘 했느냐. 걔네들 잠수도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만 잠수하고. 그래서 잠수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도대체 저기서 뭐를 했느냐. 구조활동도 별로 안 했어요. 결국 우리가 다 옮기고. 근데 또 그랬는데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동맹국이지만 46 우리 용사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미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나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 바로 돌아오고 국무장관이 오고 전 조위를 표하고 했잖아요. 적이 걸리고. 네, 맞아요. 한미 군사 훈련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가면서 그 당시 국방부는 거짓말했지만 그 당시에도 대잠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그 앞에 가고 있었어요. 초계기로. 뭔가 앞에 있는 새끼 잠수함에서 뭔가 오인을 한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 에라든 아니면 고의든 소위 말해서 오키나와 기지를 철수 안 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든 그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뭔가 그 애가 가서 천안함이 적에 전면되고 그냥 가서 들이받아서 반쪽알이 그대로 난 겁니다. 그 흔적은 그대로 잠수함이 들이받은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 사고 지역이 수심 25m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25m인데 60m짜리 예. 무인 잠수함이 들이박았다. 예. 그리고 이 군함이 이 가운데로 예. 완전 두도막이 날 정도로 예. 세게 받을 거면 과학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속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함이 근처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모함이 있었죠. 근데 모함이면 적어도 1200톤급 이상 그렇죠. 핵 연료를 사용한 핵 잠수함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럼 서해안에 이렇게 큰 잠수함이 일단 납쳐야 들어갈 수 있는 되잖아. 것인지 항상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항상 예, 들어옵니다. 지금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점은 제가 좀 이따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잠수함의 놀이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항상 어부들도 들어옵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국방부는 이제 예.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계속 실드를. 아까 25m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아니고 물론 빠릅니다. 60m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서 그 60m도 굉장히 덩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꽤큰 거죠, 예. 60m. 그래서 쾅 받아버리면은 반조각이 납니다. 근데 원래 천안함 가설 중에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이미 어딘가에 잠깐 받쳐서 모래분지 같은 데 받쳐서 그 천안함이 표류를 하고 있을 때 받친 거다 뭐 이런 가설이. 그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대표님이 처음엔 자초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쳐서 하시는 건데 너무내가 존경하고 또 그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쵸. 이 심정 너무 암도 걸리셨고 예 그분하고 저하고는 주장이 다르지만 참 제가 존경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 많은 군인들이 사전에 뭘 알았겠죠. 우리 지금 세월호도 똑같은데 일괄되게 걔네들은 한 번에 쿵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가 표류가 해서 과닥했으면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 함대원들은 그 천안함 함대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거 자초했네. 그리고 뭔가 피하러 가다가 이제 뭐가 또 잘못돼갖고 쾅 했잖아요. 2차 사고거든요. 1차 사고와 2차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초서를 주장하신 우리 신상철 대표님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분 주장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고 그 행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신선한 충격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잠수함이면 무조건 사람이 타 있는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타 있지 않은 무인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 방송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25m면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토마스 에클스가 바로 그 당시 천안함 조사단장의 미국 측 단장입니다. 예, 예. 해군 2스타입니다. 그 당시 3스타 진급 못하고 지금 워싱턴에 가서 어디 군수업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최근에도 작년에도 민중의 소리 인터뷰했지만 그 사람을 조사하다가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해군에 있었으니까 이 무인 잠수함의 기획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해군인데 조사단장이 됐을까요? 바로 토마스 에클스가 여러분들이 워낙 네티즌 수사들이 많기 때문에 두드려 보시면 이 무인 잠수함의 해군 측 기획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천안함은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고 예.
세월호로 한번 가봐요. 기존에 있던 가설들 다 이거 진짜 백지화 시키고 무인 잠수함이 들어받았다.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세월호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자로님이 외력이고. 그렇죠. 세월호는 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로님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분도 잠수함이라 언급도 했지만 어쨌든 착각하지 마라 8시간을 다 보시라 해서 외력에 의한 충격이라고 합니다. 외력에 의한 강한 충격. 아직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한 걸음 더 못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엄청난 고생하셨어요. 같이 제가 페북 메시지를 한번 연락하자고 했는데 바쁜지 뭐 워낙 메시지가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시면 뭐 괜찮으시면 연락 한번 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자로님이 밝힌데 가장 중요한 건 세월호 역시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뭐 이렇게 저도 많은 오류를 블로그로 올리기도 했고 뭐 어떻게 뭐 저 AIS 좌표 관련 오류도 했고 제가 많이 했지만 역시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인데 너무너무 고요했는데 도대체 뭐가 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요한 과정을 이번에 본인 주장으로 다 밝힌 거죠. 뭐 지그재그도 없었다, 뭐도 없었다. 그냥 정상 운행했는데 그 순간에 강한 외력이 왔다. 그래서 왕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맹골 수도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자로님이 하나 밝혔지만 국방부는 거기가 뭐 저기 뭐 수심이 뭐 얼마죠? 거기 뭐 30 몇 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데 거기 해양원에 보니까 수심이 50m 지역이다. 네. 이제 이런 것도 밝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식을 자로님은 아마 밝혔는데 상식을 지금 또 깨야 되는 게 천안함 높이가 이 물에 이제 수중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수하면 또 그 밑에 다니니까 이게 한 40~50m는 돼야 다닌다. 이런 지금 착각을 하잖아요. 예. 잠수함은 그 지역에서는 물 밑으로 안 다닙니다. 부상 운동을 합니다. 수상으로. 또는 스노콜 뭐 항법이라든지 약간 드러내놓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물살이 쫙 가는 거. 그 수시로 그런 놀고 다녀요. 대가리가 약간 드러나는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든지 잠수함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하물며 뭐 저가 새끼 잠수함이면 모르겠지만 걔는 뭐 더 잘 놀 거고 큰 잠수함도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자로님의 세월호 X에서 그 어떤 보좌관 얘기가 있지만 뭐 해경이 왜 미군 청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잠수함이 다니는 길은 맞다. 거기는 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걸 또 오늘 새날에서 처음 말씀드릴게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천안함 사고가 나던 2010년에 천안함 사고 나고 4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최정예 린스 대잠 헬기가 추락합니다. 4월 15일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숨지죠. 순국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 뭐라 발표하느냐면 초계 훈련 중이고 뭐 훈련 중이었다는데 그 당시 언론들은 뭔가 수상한 물체를 쫓다가 기사가 다 났습니다. 북한 잠수함이다 이거죠. 뭔가 수상한 뭔가를 쫓다가 쫓았어요 분명히. 쫓다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한 지점이 어디냐? 기사를 다시 보면 진도 동남방 14.5km 방향. 바로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가 난 그 근처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링스 대잠 헬기가 거기 왜 훈련을 합니까? 잠수함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락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잠수함에 다닐 수 있는 뭐 놀이터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역입니다. 예,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로님이 주장하는 그 가설이 어떤 추정이 있다는 거죠. 단 이 다음번에 이제 이분이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제가 좀 뭐 존경한다 참 고생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천안함은 그래도 피해자는 이 접촉의 흔적이라도 있는데 얘는 지금 가라앉아 있잖아요. 지금 다 파손해버렸고 피해자의 접촉의 흔적도 없고 가해자의 접촉의 흔적도 없고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예. 세월호에 부딪혔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인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일반 네. 잠수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밑에 간다는 그 가정을 깨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20m 하더라도 수심 20m라도 우리 세월호 갈 거 아닙니까? 수심 20m라도 이 잠수함은 부상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하면 부딪히잖아요. 이 안바이 이런데 그 부상 활동이래요. 잠수함은 자주 떠오릅니다. 잠수함은 밑으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고도, 같은 수위에서 놀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는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잠수함이 물살만 이렇게 보이지. 뭐가 오가 시커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털면서 받치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증언도 있긴 했죠. 예, 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심의 한계에 착각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런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16년 전에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게 최근에 영상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산 앞바다에서 미 1600톤급 미국 핵잠수함하고
어선하고 들이박았는데 똑같이 90도로 박았는데 미군이 주장하기를 어선이 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3년 소송 끝에 2억인가요? 이거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받아냈다라는 기사가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때도 영상을 보면 핵잠수함 1,600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이게 잠수함이 얼마나 작겠지 했는데 아니 그냥 아파트 빌딩만 해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쭉 오는데 배가 이렇게 어선이 가요. 근데 확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미군이 주장하기를 아니 어선이 와서 날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인터뷰가 나와요. 16년 전에 그 선장 선주의 인터뷰가.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소송 때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야. 국가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겨서 어쨌든 지금 배는 다 버리고 보상이 다 안 돼서 최소 보상 때문에 다른 데 취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원식 기자님 이야기에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배는 위에 떠 있고 잠수함은 밑으로 당겨야 되니까 이 수위가 중요해.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배도 상당 부분이 흘수라 그래서 약간 밑으로 그렇죠. 잠기고 잠수함은 그 표면 위로 살짝 대가리를 그렇죠. 내놓을 정도로 예. 뜨기 때문에 동일 수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로님이 한 걸음 더 못 나간 부분. 굉장한 연구를 하셨는데 항상 반복된 영상이 과연 저게 컨테이너일까 기억나시죠? 그죠? 네. 항상 컨테이너일까. 그래서 자로님 뭐라 하냐면 그 6분의 1 크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세월호는 올라가고 딱 6분의 1의 주황색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RCS라는데 자로님은 이 방송 들으면 잘 알 겁니다. 6분의 1 크기가 아니에요. 왜요? 잠수함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밑으로 잠기니까. 그렇죠. 올라왔을 때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걔는 클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함은 잡히지도 않고 부상하면 잡히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잠수함이라면 레이더에 잡히는 그 반사된 것만 이 값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떠 있는 부분. 세월호의 6분의 1 크기를 그걸로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잠수함이라면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 떠오는 부분. 우리가 전파를 쐈을 때 얘가 쏙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이성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그런 사고가 나냐면 저들끼리도 몰라요. 물에 들어가면은 쇼나가 뭐 온갖 뭐 우리 안수명 박사 얘기했더니 뭐 고래 소리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어도 잠수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충돌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다니다 보면 뭐 그게 참 확률이 낮지만 그냥 어선도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래 올라오다가 배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부상 훈련하다가 그냥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천안함하고 이 사건이 왜 갔냐면 천안함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TOD 영상을 보면은 천안함이 반쪽이 나고 나서 뭔가 잠수함으로 보이는 게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우리나라 국방부나 국가는 그 당시 뭐 부유물이라 하는데 떨어진 이 물체가 부유물이라면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조류와 반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서서히. 세월호도 우리 자로님이 밝혀내신 바로 이 주황색이 조류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동력이 있는 그렇죠. 동력이 있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잠수함일 거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발표는 안 했지만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영상을 보면서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설계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게 가장 의문점이었어요. 자로한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보세요. 수심이 50m입니다. 그리고 훌수라는 거 아시죠? 훌수. 네, 예. 훌수가 6m였었어요. 당시 세월호가. 그러면 핵잠수함을 제가 보니까 잔망경이 15m더라고 높이가. 그리고 몸체가 20m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분,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하고 자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잠수함이 있잖아요. 적어도 중심축 G라인의 몸체 중심축이 육지에 떠 있어야 되는 상태이거나 또는 그 6m hul수, 세월호 hul수의 중앙을 들이받으려면 최소 수면 위로 15m에서 12m가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보니까 미국 핵잠수함 1600톤급이 속도가 65km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충돌 각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제 자, 그런데 잠깐만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로가 지금 세월호 G라인, 제2센터와 G라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6m hul수 부분에 수면 아래에서 3m로 내려갈 G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세월호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드러난 게 앞에서 G라인에서 중앙 G라인에서 3분의 2 전까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에서 반 G라인까지의
여기 한 20% 정도의 면적에다 들이박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핵잠수함이라 하면 이 핵잠수함이 1600톤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G라인에 가까운 3분의 2 지점을 들이박아서 이 배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면 그런 전제가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게요. 제가 핵잠수함이라도 하지도 않았고. 아니 예를 들면 핵잠수함. 그러니까 새끼 잠수함이라 하지도 않았고 저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월호의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고의적인 평행수 상실입니다. 순간적으로. 평행수가 없어진 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왜 잠수함이 일리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핵 잠수함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잠수함일 수도 있고 그렇죠.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일본 잠수함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끼 잠수함이 그걸 놀다가 큰 모항은 뒤에 있고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뭐 정탐하다가 그 놀이터니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맞을 수가 없죠. 범인이 안 드러나니까. 잠수함으로 본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잠수함 크기가 있습니다. 뭐 무슨 급이 무슨 연어급이 어떻고 뭐 그렇죠. 우리 뭐 무슨 뭐 저 뭡니까 최 무슨 급입니까 이렇게 막 나누고 있잖아요. 대우에서 많이 이렇게 건조하고 그래서 여러 크기가 다르고 그런 잠수함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거는 큰 핵 잠수함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저도 뭐 그렇게 큰 놈일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나 걔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상을 하면은. 뭐 우린 모르니까. 잠수함이 어디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국방부도 모릅니다. 미국이 안 알려 줍니다. 국가 1급 비밀입니다. 그걸 왜 알려 줍니까? 안 알려 주고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만든 게 잠수함이야.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래서 자로님이 얘기했지만은 가장 핵심은 그 당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를 다 공개하면 됩니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군사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데 그 공개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의 침몰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고의 침몰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던 이유가 온갖 조작되는 자료들, 숨기려고 하는 어떤 모양새들을 봤을 때 침몰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봐왔던 게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의 얼개라고 보면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쩌면 고의성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해상 교통사고가 맞다는 가설이 조금 더 설득력을 더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로님 주장이고 네. 저는 제 주장을 그럼 세월호의 김원식 기자 주장은 뭐냐면 아까 말한 평행수의 고의적 상실입니다. 누군가 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평행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8시간 4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자로님을 만난다면 다시 우리가 논쟁을 하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가 45도로 기울고 그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갑작스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인 충격이 와서 짐이 다 내려가고 막 컨테이너 다다닥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2월이나 3월 달에 기사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5도를 이렇게 탈을 돌리든 10도를 돌리든 15도를 돌리든 정상적으로 갔는데 단지 맹골 수도에 왔는데 5도 탈을 돌렸는데 확 30도 이상 기울은 거거든요. 평행수가 없었던 거고 6,600톤급이 평행수가 없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됩니다. 평행수라는 거는 무게중심을 잡고 배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는 또 빼는 거고.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홀수선이 딱 그게 이제 법의 규제도 받잖아요. 그래서 대개 세월호는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별로 평행수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어쨌든 무게중심은 잡힌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평행수를 채웠던 짐을 많이 실었던 과적이 침몰 원인이 다 아닙니다. 과적은 오히려 이거 처음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채우잖아요. 즉 짐을 안 실은 배는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 게 평행수입니다. 그 평행수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행수가 없으면 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무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평행수가 평행 잡는 건데 하나도 없는데 5도 확 기울을 때는 배가 어떻게 될까요? 확 가는 거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타수도 오늘 자로님 잘 생겼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평소 하던 대로 오도를 딱 틀었는데 이게 확 가니까 전부 다 놀랐던 거예요. 그 사고가 거기서 발생돼. 자, 이 오도 확 틀었을 때 확 넘어간 게 과연 잠수함이 이렇게 자연 쪽의 앞부분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과연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저의 주장에 평행수가 과연 없어져서 그랬든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론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왜 평행수가 없어졌느냐? 고의죠. 그런데 언제 그럼 그랬느냐? 2시간 전까지도 5도씩 막 돌립니다. 그 내려오다 보면 15도 변침한 데도 많고, 맹골수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건 기계적 고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밸브가 빠졌다든지, 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도 아주 작은 크기도 아닌, 그렇게 해서 평행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추측은 뭐냐?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느냐? 저는 사고가 난 다음에 세월호를 보면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로님은 사고 전을 지금 사고 직후를 밝히는데,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일본에 똑같은 배가 그렇게 똑같이 쓰러져가지고 걔 침몰을 안 했잖아요. 해안가로 다 갖고 왔잖아요. 세월호가 45도까지 기울었다고는 뭐 그게 외력에 의한 침몰이든 뭐 평행수가 없어서 기울었던 그까지 기울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배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침몰했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배는 거의 우리 보통 배들이 뭐 어떤 이유로 45도로 넘어가면 되게 떠 있습니다. 외국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유람선들이 그대로 있고 넘어간 채로. 그렇죠. 침몰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왜 이래 빨리 침몰하게 됐을까요? 뭔가 물이 들어갔다는 거죠. 어딘가에. 침수. 그렇죠. 즉 평행수를 뽑아낸 다음에 배가 기울어지면 압력 차이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건 저희 주장이죠. 이 평행수에 대해서 평행수가 없어진 이유가 뭐 일부는 또 그 우리 경어래들이 뭐 청상아리 경어래들이 많이 실험하다가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버려진 것들이 걔가 갑자기 살아나서 지나가는 세월호를 보고 공격물인 줄 알고 샥 가갖고 그냥 쾅 했다는 것도 있어요. 창문에 난 구멍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럴 원인도 있는 거고. 누군가 고의라.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평행수가 없었다. 즉, 이 배가 갑자기 복원력을 잃었다. 그것도 사고 한 30분, 1시간 전에. 무언가 이 배는 복원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갑자기. 거기에서, 그걸 원인을 보고 이렇게 복원력이 없어서 40도 기울어지면은 그 6,600톤가 갑자기 기울어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널뛰는 건 마찬가지고 위에 있던 거는 사람도 배가 가다가 갑자기 45도 딱 기울어지면 다 튕겨나가고 넘어지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으로. 그러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형수 대량으로 뺀 다음에 네. 잠수함과 받쳤다. 아니 그렇게 잠수함과 받쳤다는 거는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네. 그거는 이제 자로님 주장이고 저는 바로 평행수를 만약에 큰 구멍을 누가 냈다면은 그게 원인 하나죠. 끝나는 거죠. 고의 침몰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주장이죠. 이것도 좀 풀기 좀 애매해지는 게 이제 천안함이 굉장히 초반에 혼선을 빚었던 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대입시키려니까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도 외력이 하나 존재했을 가능성이 일단 크고. 예, 저도 존재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평형수를 누가 고의로 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뭐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형수를 만약에 뺄 경우에는 굳이 급격하게 핸들을 5도로 끌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침몰해버리잖아요, 알아서. 평형수를 빼버리면. 누가 폭파했거나.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죠. 언젠가는 사고가 나죠. 네, 그죠? 사고가 나게 되는 맞죠. 거죠. 그러니까 평행수가 다 떨어졌고 그게 맹골 수도에서 5도 변침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평행수가 없었으니까 그 사고가 거기 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평행수가 있었던 그 기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설설설 빠지고 있었다면 또 제주도까지 가면서 또 어딘가 변침할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그게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할 때는 세월호가 9,000톤이었어요. 9,000톤이었는데 이때 평형수가 1,100에서 1,700을 신고를 했죠. 1,100으로. 그 다음에 도착할 때 제주도에 2030톤으로 물을 채우겠다고 하고 중간에 실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고 제일 앞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득 채웠다. 선수 부분을 가득 채운 이유는 물을 만약에 뺐을 때 안에 그 파도 때문에 평형수 파도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받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게 상례다. 그리고 빼놨다가 기름이 소모되면 그 기름이 소모된 만큼 평형수를 채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도로 틀었다. 그리고 평형수를 뺐다.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45도로 배가 갑자기 기울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행수가 없을 때 바로 지금 45도 간 건 아니고 30도가 먼저 갔어요. 그렇죠. 30도가 먼저 가면서 이제 45도까지는 이제 조금 가다가 그다음에 한참을 있다가 그래도 너무 빨리 침몰했는데 이 조타나 운행하는 사람들이 평행수가 없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죠. 왜냐면 그냥 평상시대로 운행하니까. 근데 5도를 틀었는데 갑자기 배가 그냥 이게 휙 가니까 전부 다 놀란 거고 그랬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찰청하고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저는 그 김은식 기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를 이렇게 다 이렇게 후속시키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아닙니까? 과적. 그 다음에 이제 저 과적에다가 조타 불량. 그 다음에 복원력이 없다. 배가 과적 뭐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그렇게 낸 결론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검찰이 의뢰를 한 대한민국 정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판원이
작성한 그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하나. 그다음에 검찰이 재판에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그 조선공학연구소와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각 자료들. 그 세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제 두 가지는 비공개예요. 제가 지금 그거 내놓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서울대학교하고 조선플랜트하고. 근데 해양심판원을 제가 보다가 놀란 거를 발견했어요. 그 심판원을 이제 자료인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 배가 복원력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 놓고 쭉쭉쭉 해서 그 밑에 뭐 기후 기상이 어쩌고 하면은 그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과학적 수치나 전문적인 건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나 이걸 잘 보면은 이 배가 복원력이 과적에 의해 갖고 무너졌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밑에 말단에 가 있는 다섯 번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기상에 어떻고. 그래서 이것 봐라. 해양심판원이 내놓은 자료도 복원력이 상실했다는 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검찰 너희들이 서울대학교 의뢰하고 저 선박 플랜트에 의뢰한 자료를 달라. 재판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고 기각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예, 그 내용은 일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1월 12일 재판하고 아마 공개를 하겠죠.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국가기관이 검찰이 아무 끄리낌이 없는데 왜 재판에 사용한 공개적인 문서를 저한테 안 줍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담을 더 말씀드리면 재판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건 좀 김원식이다 이러니까 누구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든지 정보공개법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게 그래 중요하냐. 근데 뭐 밝히면 드리겠다. 내가 민중의 소리 시사전을 이렇게 국제관계 전문 기자다 하니까 안 밝히서 이렇게 끊었는데 요번에 답변서가 딱 왔는데 법원에 이제 자기네 검사 뭐라고 첫 문장이 뭐냐면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 김원식 기자는 이게 자기들 첫 문장 이게 뭐냐 진보 좌파다 이거겠죠. 그렇죠. 판사님 알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거 달라는 건 의도가 뭐 다 불순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김원식 국민이 신청한 건데 거기다가 저희들 답변서는 그때 광주고검에서 답변서가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 김원식 기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그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가설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를 침몰시킬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평형수를 장난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 영상에 보면 평형수 게이지를 전부 공개했어요. 그래서 뭐 1번부터 총 8개 넘게가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최종 찍혀 있는 게 1번과 몇 번 탱크는 만땅이 되어 있었고 등등이 이제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형수를 작업을 하려면 인천에서 출발할 때부터 누군가가 조작으로 계속 빼내야 되는 거죠. 저기로 펌프로 빼내든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맹골수도에서 어쨌든 평형수를 침몰할 수 있을 만큼을 제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원력을 떨어뜨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 주장은 외력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고 단지 이제 자로님이 보면서 뭐 시간대별로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1시간, 2시간 정상 운행한 거예요. 5도도 많이 틀었고 저 위에서는 15도도 틀고 맹골수도 지나갔으면 또 틀던 구간이 있겠죠. 제가 그 다음 구간은 구체적으로 안 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 5도를 맹골수도에서 5도를 트는 순간에 이미 이 배는 복원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자, 복원력이 없어졌다는 거는 바로 그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짐을 더 실은 것도 아니고 평행수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요약본을 보면서 자로님이 이제 정부가 내놓았던 침몰의 원인을 하나씩 기각해 나가는 그거 중에 복원력이 그렇게 이 세월호가 없는 배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면서 그 어떤 커튼이 뭐 45도 정도, 30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한참이 있었다. 그렇게, 쬐끔, 기울어졌을 때 갑자기 호까닥 넘어간 게 아니다. 상당 시간 그런 30도 4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를 이제 뭐 커튼 이런 걸로 증명을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게 바로 저하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게 뭐냐면 평행수가 없어서 45도 기울었잖아요. 물이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게 중심이 새로 잡힌 거예요. 무게 중심이 잡혀야 45도라도 있죠. 그러니까. 45도든 50도든 70도든 있는다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게 중심 안 그러면 걔가 다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일단 애가 무게 중심이 잡혔는데 어쨌든 기우뚱한 상태에서 서석해가 그렇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뭐 물론 이제 물이 어딘가 물이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가라앉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이게 났겠죠. 뭐 여러 가지 어디 물이 돌았겠지만. 근데 의외로 너무 그 이후에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선언을 지금 우리가 이제 편견을 깨야 되는데 내가 이 뭐 구원 정해진 해임을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배가 딱 기울었을 때 이 사람들도 배가 그렇게 급격하게 가라앉을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두둔하는 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나쁜 거는 뭡니까? 애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살라고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도망 나왔잖아요. 선장부터. 그게 인간 이하의 그런 거라는 거고 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왜 이 배가 45도 기온 상태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300명도 못 구하고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까. 그걸 이제 더 자꾸 지금 제가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촉에 의한 것도 접촉을 한 놈이 지금 흔적이 없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는 제가 뭐 제 주장이 맞고 자료명이 틀린 게 아니고 저는 만약에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저의 이제 의견을 지금 하는 거고 이게 뭐 이 원인이 반드시 이 평행수라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본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제가 앞서 말씀 왜 이랬느냐 누가 이랬느냐가 저도 몰라요 그거는 단 근데 뭐 국정원이 저를 뭐 비난해도 좋지만 저는 국제관계 기자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2010년 4월 15일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기억을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해서 국정원에서 최초로 기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인가요? 사과했죠.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후 3시인가 4시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국정원이 최악의 날로 몰린 날입니다. 바로 4월 15일이. 예. 그래서 그거하고 뭐 관계 있다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국내적 상황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는 완전히 코너로 몰려버리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참사가 나면서 방향은 다 틀어진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누가 고의를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예. 예. 게다가 세월호는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 글쎄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면 또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 일반 차들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작은 차가 이렇게 돌다가 부딪히면 이렇게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바로 확 뒤집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세월호가 급격히 무너지기 전에는 스크류를 돌려서 동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세월호는 그 사고 난 이후에 바로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력을 껐어요. 그 자로님이 잘 지적했는데 일부 뭐 엔진 고의 정지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재판 기록을 잘 보면은 그런 사고가 나고 이제 더 급속히 기울어질까봐 그때 엔진을 끈 거예요. 사고 다음에 그 자로님 밝혀냈어요 이번에. 뭐 이번 주장 예. 네, 그게 어쪽에는 뭐 고의 엔진 주장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넘어져 갖고 막 이렇게 프로펠러 돌면 이게 더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기관사들이 엔진을 끈 거예요. 예, 사고 난 다음에. 예, 그것도 이번에 이제 자로님이 어떻게든 밝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의문 좀 또 다른 것 중에는 배의 아래쪽에 무슨 파공이 나서 그렇죠.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모양새로 가라앉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예. 제가 바로 그래서 무언가 평행수를 빼려면 큰 구멍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죠. 무언가 물이 들어왔다. 그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획 넘어갈 때는 일단 45도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좀 오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실제로 그 화면을 보시면 물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밑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이 파공이 되면 계속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철은 깔아놓는 거 부력을 상실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디테일한 이야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자로님의 주장은 고의 침몰이 아닌 우발적 사고인 외력이 주된 거고 지금 이 주장이라 그러면 고의로 누군가 평형수를 뺐다면 이건 또 고의 침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고의 침몰의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이것도 고의가 아니고 뭐 어떤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겠죠. 뭐 밸브가 틀어졌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고의성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는 뭔가 배의 평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곧 내놓고 제가 이제 이기면 곧 기사할 건데 이렇게 그 당시 세월호 제가 처음에 세월호에 관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는 세월호가 가적에 의해서 쓰러질 확률은 0.00046%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번에 이 모든 자료를 넣고 시컵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배 복원 역할을 하는 거. 이것도 그냥 뭐 조선업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세월호 관련은 뭐 국가에서 막 돌려갖고 다 받았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세월호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그날 뭐 이거 다 가장 짐을 적게 실은 3번째 날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과정을 한 날이 더 많아요. 3배 정도. 네, 3,000톤까지. 예, 아시네요. 예.
그래도 똑같이 15도 30 막 왔다 갔다 좋다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 3배 더 3,000도 실었을 때 안 넘어가는 게 참 더 신기한 거죠. 참 답답한데 그러면 기자님이 주장한 거는 세월호가 탱크가 총 10개예요. 10개 중에 1개 정도를 빵꾸냈다고 이렇게 빨리 무너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의성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뭐 이건 고의로 누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고의라면 하나 펑크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여러 개의 그 탱크의 평형수를 빼내게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려면 평형수가 갑자기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탱크가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도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지금 자료를 이제 옛날에 알았는데 거기 있으면 이게 만약에 누군가 고의 침몰을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다 분석했을 거잖아요. 설계도고 뭐고 그렇잖아요. 그 어디에 어떠한 구멍이 생겨야 얘가 앞으로 한 1시간, 앞으로 30분 후에는 이 복원력을 다 잃을 거다. 그 계산하면 거의 다 됐겠죠, 벌써. 예. 우리는 뭐 추측일 뿐이고.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평행수가 없어졌다는 전제를 하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행수가 왜 없어지지? 기계적 에러인 거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나온다 해서 배가 저렇게 되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의적 어떤 평행수 제가 상실이라 했는데 평수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쪽에까지 보고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아까 그 자로의 주장과 기자님의 주장을 보면 잠수함에 충돌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을 보면요. 어떤 탱크냐면 그쪽 탱크가 사비 WT 탱크예요. 이쪽에 147.5 톤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다음에 그 반대편을 받았다면 힐링 탱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수 탱크는 이미 받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다음에 그 다음 게 1BWT고요. 그 다음에 2BWC예요. 여기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는 게 3BWT와 힐링 탱크 이쪽이거든요. 이쪽 결국은 해봐야 힐링 탱크가 460톤밖에 들어가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들이받아서 463톤이 물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흡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복원력이 단 1시간 만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냐. 이건 저는 물음표 2개 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거를 만약에 1시간 안에 고의 침몰 시키려면 선수 탱크부터 사실은 힐링 탱크까지 무려 6개가 넘는 탱크가 동시에 물이 비워졌거나 또는 기존의 게이지에 보면 다른 2개, 그 중에 2개는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동시에 물이 빠져나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역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촉을 받은 자도 흔적이 없으니 밑에 가라앉지 못한다는 건데 그 역도 가능하죠. 과연 그러면 잠수함이라는 괴물체가 와서 측면을 자연 밑을 받았을 때 그 받으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우리 천안함 작살나는 거 보듯이. 그냥 그게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게 왔을 건데, 물론 걔가 바로 쓰러지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정도로 45 들어가면 걔는 스쳐서 부딪힌다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냥 한번 얘가 스쳐서 이렇게 충돌했으면 배가 뭐 휘청하더 다시 복원력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죠. 그렇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그래서 또 정면 충돌했다면 엄청난 더 파손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배가. 그냥 완전히 그 충돌 자체라도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을 거고. 근데 충돌이 돼서 사람은 인사사고가 안 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렇게 다친 사람이 있고, 이게 팔 부러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엄청난 더 대형 그 충돌이었을 건데, 저쪽 편도 물론 흔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과연 또 다른 차원에서 과연 정말 그 외력이 잠수함이라 했을 때, 잠수함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받았을 때, 세월호가 침몰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솔직히. 계산을 해봤더니, 당시 9,000톤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18km, 육지에서 18km로 배가 가고 있었고,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가.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1억 6천 정도 힘을 가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 배를 잠수함이 제일 선수 부분도 아니고, 자연 쪽이겠죠. 자연의 중심축에서 바로 가까운 쪽을 들이박아서 들여엎을 정도면. 그렇죠. 엎을 정도라면요.
적어도 1600톤짜리가 65km 이상 속도로 달려와야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게 엄청난 흔적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작살 나는 거죠. 잠수함.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자로님 주장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자로님도 그렇고 계속 이건 발전적 방향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잘 말씀하신 우리 파파이스다 우리 많은 매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 주장이 맞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잠수함이라는 데서 너무 우리가 주관적을 갖지 말자. 그렇지. 새끼 잠수함도라는 것도 있다. 이걸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밝히기 위해서 왔고 천안함도 제가 본 바로는 바로 제한테 물으면은 나는 범인이 새끼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는 거고 세월호도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연구 결과를 해놨으니까 여기에도 역시 새끼 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다. 모르지만 하나 더 던지는 거 또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전반적인 세월호 충돌해 봤을 때는 복원력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완전히 없어진 거다. 불과 사고 나기 한 얼마 전, 왜냐면 1시간 전까지는 잘 왔다 갔다 이렇게 우연자연했으니까. 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형태고. 그 두 개를 합치면 기자님하고 자로의 주장을 합치면 답은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합쳤지만. 예, 그러니까 침몰시킬 목적으로 평형수를 빼놨고 이 상태에서 조그만 예력의 그러니까 쿵쿵 꾸르릉 쿵 이 소리가 지금 40몇 명의 증언을 엑셀로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꾸르릉 쿵 듣는 사람도 꾸르릉 꿍 이렇게 듣는 사람 쭉 이제 음성어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복원력이 불안한 상태에서 조그만의 외력으로 팅 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로님에게 이 방송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디서 났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쿵쿵이라면은 모든 사건은 쿵쿵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쿵쿵. 그리고 조타실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가만히 앉아갖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가 쿵 소리가 나더니만 너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진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처음 진술의 모든 진술 보십시오. 가다가 맹골수도가 보이길래 오도를 틀어라 하잖아요. 그죠? 저 김한결 오도를 틀어라니까 오도를 틀은 순간에 휙힌 거잖아요. 오도를 틀어 놀란 일이 벌어졌잖아요. 타가 먹질 않으면서 그렇죠. 돌아갔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우리는 백지에서 다시 가서 잘 보십시오. 기관실에서는 오도를 트는 순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쿵쿵 했으면 오도도 털지도 않았겠죠. 바로 비상사태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지 이러고 쿵 해서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초비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기관사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적재적소의 명령을 이렇게 받고 항해사 받고 항해사가 그 키 잡은 사람이 이게 오도를 트는 순간 휙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소리는 쿵쾅쿵. 그리고 나서 쿵쾅쿵 났겠죠. 그게 뭐 컨테이너 소리든 뭐든 간에. 왜냐면 오도를 틀었는데 그 6,800톤짜리가 이 30도 가량 넘어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확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로님이 백지 상태 놓고 잘 하시던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던 거죠. 이 사건의 가장 원초적인 그 시작 시점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과연 쿵쿵이 이 사건의 시작점이었나.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관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조타실에서는 아무 조용하고 고요했는데 오도를 딱 트니까 30도 넘어갔다. 이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렵네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역시 간단합니다. 턱조위가 무산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선도 있고 이러는데 반드시 더 깊게 가서는 멀리 가서는 우리 천안함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세월호는 반드시 다시 강력한 국조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많은 지금 침몰에 있는 게 인양돼서 많은 증거들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했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권 갖고? 차라리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특검처럼 하면은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해군이 어떻게 국방부만 해서 그 자료 다 받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세월호 사건을 수백 회 방송을 해본 우리로서는요. 침몰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조작하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나 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조하지 그렇죠. 범죄 동기, 범죄 동기. 그게 오히려 사건의 원인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서. 맞습니다. 사고 원인은 모르는데 벌어진 상황들을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것이 숨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라고 한들. 그렇죠.
그렇게까지 조작해가면서 숨겨야 될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 지금 제가 지금 기억났는데 저번에 새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잠수함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다 듣는. 근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 그쪽에 포인트 맞춰지는 게 저쪽 뭡니까 살보함이 아니고 무슨 함이 본 리처드 하면서 MH60 헬기 2대가 뜨잖아요. 오잖아요 구조하러. 그게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상공에서. 막았잖아. 예, 그게 대잠 헬기입니다. 그 헬기가 대잠 헬기입니다. 그 대잠 헬기 MH60 대잠 헬기는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싹 다 보입니다 밑에. 나름 물론 보이는 것도 밑에 어떤 놈들이 있고 위에다 다 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대잠 헬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국방부가 하는 행동들이. 잠수함을 가리려고.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은 아니 하나가 더 급한데 국방부는 뭐 다 거의 가라앉고 저 오후 정도 돼서 제가 이제 곧 기사 다른 거 하나 나겠죠. 뭐 12시 낮 12시인가 11시 돼서 와서 뭐 별 뭐 할 일 없다는지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충돌 우려도 있고 헬기끼리 무슨 헬기끼리 충돌 우려가 있어서 그 헬기 몇 대 있었습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헬기 세대 뭐 이런 무슨 헬기가 충돌 우려가 있습니까? 헬기가 뭐 바보입니까? 그리고 300명이 죽어가는데 헬기 충돌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뭐 박근혜가 뭐 특공대를 투입하고 그런 거짓말인데 빨리 투입했어야죠. 그리고 더 진실을 말씀드리면 초계기는 국방부가 아직도 CN 그 해경 초계기를 하는데 제가 발견해서 의문의 초계기라고 쓰는 건 저는 아직도 그 초계기는 C-130 해군 수송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왜 우리 밝힐 수 없으니까. 왜 그러면 그 시간에 초계기든 수송기든 왜 45도 기울었을 때 그냥 걔는 지나갔느냐. 상공은 지나갔어요. 걔가 회전을 쭉쭉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지역을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거죠. 만약에 그리고 해경의 초계기였다면. 그리고 초계기든 뭐든 간에 무조건 뭐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다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선박 사고가 난 현장이기 때문에 의문을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의문이죠. 7시간의 문제부터. 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고를 당한 세월호가 아직 물속에 있는데 그렇죠. 세월호 인양에 있어서 이것도 고의 지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진작 끌어올려졌을 배가 아직까지도 끌어올려지지 않고 그 안에 온갖 흠집들을 내놔서 지금 진상규명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로님의 동영상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메시지는 고의 침몰이 아닌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살짝 좀 멘붕이 온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모든 화살표가 고의 침몰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죠. 고의 침몰 아니라고 하니, 그럼 그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고, 조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댓글에 지금 많이 붙고 있어요. 뭐 불확지까지도 붙고 있고. 이거 붙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 하나 더 하면 우리 천안함 때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어제 그 텔레그램 한 사람도 친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요. 전부 다 국정원 불합치로. 그래서 저는 이제 커밍아웃 비슷하게 뭐 저는 뭐 오마이뉴스 있다가 뭐 이렇게 민중의 소리 시사저널도 뭐 5년 넘게 이렇게 저 친구는 그래도 불확실지도 모르죠 저도. 어쨌든 쟤는 기자구나 이러고 저도 사실 지금도 누구랑 이래 좀 메시지는 교환하지만 솔직히 의심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력이 크고 이게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논쟁을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요. 누가 저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더라고요. 예. 니들이 열심히 진보 쪽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10수년 후에 결정적인 때 니 써먹으려고 지금 불확실짓 하고 있다. 다 불확실이야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저는 그래요. 교통사고를 보면 그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경찰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를 바꾸거나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교통사고는 금세 밝혀지거든요. 세월호에 적용되면 세월호가 정말 사고였다면 금세 밝혀져요. 원인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는 이 문제 출발점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국가는 과적 그다음에 뭡니까 저 조타 불량 등등으로 했죠. 사고라고 했는데 자로님인데 저도 우리 국민들 한 건 아니 그게 아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진짜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고 역시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도 정말 얼마나 이 세월호 했냐면 이걸 말씀드리니까 엎지도던 영상을 보면요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파도 소리가 엄청난 소리들이 들립니다. 저는 그 노이로제 뭐 이런데 거기 보면 애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 음성을 듣다가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때 그 얼마나 참 그랬을까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은 이거는 빨리 특검이든 국조이든 다시 해가지고
밝혀야 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나름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신 소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 잠수함이 있고 모 잠수함이 있고 이런 걸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셨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세월호가 그렇게 무너진 데는 평형수를 고의로 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쟁이 더 돼가지고 언젠가 한번 자로 뭐 김감독, 김원식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지상파에서 생중계해주는 뭐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당장 세 분을 MBC나 KBS에서 막장 토론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막장까지는. 자, 끝장 가자. 예. 그 날새기 토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특검도 완성하고요. 특조위도 완성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이 왜 나오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뭐 여러 뭐 오마이뉴스 등의 뭐 의문의 초격이라든지 또 미국 구조 헬기가 왜 2대가 와서 돌아갔을까라든지 여러 단독 기사를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네티즌 수사대라는 자로님이 세월호 X라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많은 어떤 충격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충격파를 던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세월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청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 이제 뭔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는 이제는 뭔가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날에 제가 온 겁니다. 근데 세월 X 그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 요약본을 좀 봤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천안함 때 뭐, 다 그 얘기잖아요. 잠수함이 받았던 거다. 이제 우리 이제 막 신상철 선생님 모시고 막 얘기 막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판본이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천안함의 2부 리그가 사이즈 더 키워가지고 나온 게 그럼 세월호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약본 보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저는 다 봤는데 3일에 걸쳐서. 아, 그러세요? 저도 다 봤어요. 3일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 김원식 기자님이 국제문제 기자시기도 하고 국방부 출입 기자시기도 하고 또 천안함에 관련해서도 기고 같은 걸 많이 하셨었죠. 국방부는 아닙니다. 국방부는 우리가 저를 받아주는 외교부 출입 기자고. 사드 문제 때문에 가끔씩 연락을 하시는 정도고 많이 연락하죠. 아니 출입 기자는 아니고.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탄저균 이야기도 하셨고 사드 이야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근데 민중의 소리 사이즈로 봐서는 사실상 국방부도 담당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대적. 그렇죠. 제가 담당을 하는 편이죠. 우리가 출입 기자는 없고 외교부는 우리가 출입 기자 다 있고요. 민중의 소리는 다 통일부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점점 저 이야기 하려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천안함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우리는 천안함 전문가 그러면 신상철님밖에 몰라요. 나머지 숨은 고수들이 계시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천안함하고 지금 아까 진미님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호하고 판본이 같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일단 이야기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글쎄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아마 이제 이 방송 들으면 김원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을 건데요. 많은 분. 그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욕 코리아라는 필명을 가지고 서프라이즈나 진실의 글에 많은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뉴욕 코리아요? 이제서 이제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고? 아니 어차피 많은 분 다 아시니까. 초창기 그 침몰 사건이 나면서 제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본 거죠. 보면서 다시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서 한참 있다가 천안함 다시 미국 잠수함을 말한다는 글을 올려서 엄청난 그 반항을 불러일으킨 게 이제 전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세월호 X를 보니까 이분이 이 자로님이 하얀 밤을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걸 저 역시 6개월 8개월 동안 그 탐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책상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 그 인쇄 프린트물들이 있으면서 거의 뭐 미쳤고 오늘도 약간 여담물 워싱턴에 가서 어디 군수업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최근에도 작년에도 민중의 소리 인터뷰했지만 그 사람을 조사하다가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해군에 있었으니까 이 무인 잠수함의 기획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해군인데 조사단장이 됐을까요? 바로 토마스 에클스가 여러분들이 워낙 네티즌 수사들이 많기 때문에 두드려 보시면 이 무인 잠수함의 해군 측 기획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천안함은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고
세월호로 한번 가봐요. 기존에 있던 가설들 다 이거 진짜 백지화 시키고 무인 잠수함이 들어받았다.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세월호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자로님이 외력이고. 그렇죠. 세월호는 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로님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분도 잠수함이라 언급도 했지만 어쨌든 착각하지 마라 8시간을 다 보시라 해서 외력에 의한 충격이라고 합니다. 외력에 의한 강한 충격. 아직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한 걸음 더 못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엄청난 고생하셨어요. 같이 제가 페북 메시지를 한번 연락하자고 했는데 바쁜지 뭐 워낙 메시지가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시면 뭐 괜찮으시면 연락 한번 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자로님이 밝힌데 가장 중요한 건 세월호 역시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뭐 이렇게 저도 많은 오류를 블로그로 올리기도 했고 뭐 어떻게 뭐 저 AIS 좌표 관련 오류도 했고 제가 많이 했지만 역시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인데 너무너무 고요했는데 도대체 뭐가 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요한 과정을 이번에 본인 주장으로 다 밝힌 거죠. 뭐 지그재그도 없었다, 뭐도 없었다. 그냥 정상 운행했는데 그 순간에 강한 외력이 왔다. 그래서 꽝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맹골 수도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자로님이 하나 밝혔지만 국방부는 거기가 뭐 저기 뭐 수심이 뭐 얼마죠? 거기 뭐 30 몇 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데 거기 해양원에 보니까 수심이 50m 지역이다. 네. 이제 이런 것도 밝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식을 자로님은 아마 밝혔는데 상식을 지금 또 깨야 되는 게 천안함 높이가 이 물에 이제 수중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수하면 또 그 밑에 닿으니까 이게 한 40~50m는 돼야 닿는다. 이런 지금 착각을 하잖아요. 예. 잠수함은 그 지역에서는 물 밑으로 안 닿습니다. 부상 운동을 합니다. 수상으로. 또는 스노콜 뭐 항법이라든지 약간 드러내놓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물살이 쫙 가는 거. 그 수시로 그런 놀고 다녀요. 대가리가 약간 드러나는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든지 잠수함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하물며 뭐 저가 새끼 잠수함이면 모르겠지만 걔는 뭐 더 잘 놀 거고 큰 잠수함도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자로님의 세월호 X에서 그 어떤 보좌관 얘기가 있지만 뭐 해경이 왜 미군 청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잠수함이 다니는 길은 맞다. 거기는 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걸 또 오늘 새날에서 처음 말씀드릴게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천안함 사고가 나던 2010년에 천안함 사고 나고 4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최정예 린스 대잠 헬기가 추락합니다. 4월 15일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숨지죠. 순국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 뭐라 발표하느냐면 초계 훈련 중이고 뭐 훈련 중이었다는데 그 당시 언론들은 뭔가 수상한 물체를 쫓다가 기사가 다 났습니다. 북한 잠수함이다 이거죠. 뭔가 수상한 뭔가를 쫓다가 쫓았어요 분명히. 쫓다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한 지점이 어디냐? 기사를 다시 보면 진도 동남방 14.5km 방향. 바로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가 난 그 근처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즉 이공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딱 아는 순간 이게 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건 다 저의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네. 자, 그 당시 천군 백군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이미 그 당시 미 7함대 중령과 소장이 진실을 말했어요. 인터뷰한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렇게 인터뷰 다, 인터뷰 다 했어요. 불행한 사고다 이거죠. 그게 이제 휘감겨진 거죠. 자, 그래서 갔는데 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잠수함의 이름이 공격형 잠수함인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검색 엔진에 두드리면 됩니다. 컷스로트입니다. 목다입니다. 목다. 무섭죠. 목다. 정말 목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LSV-2를 검색 엔진에 치면 이 잠수함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예. 뽕따가 아니라 목다. 목을 딴다 이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거대 잠수함들은 해저에 걸릴 수도 있고 수면이 낮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 보내는 거예요. 앞에 보내서 탐색과 활동을 다 하는데 정찰.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왜 목다냐? 가다가 전함이 있으면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어택, 공격력 잠수함이에요. 가미가 거기는 무인이라는 거죠. 무인이니까. 그렇죠. 엄마가 조정합니다. 안에서. 다 앞길을 먼저 보고, 왜냐면 뭐 어디 뭐 해저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쭉 가다가 그냥 큰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받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SF 영화를 보면 우주 모함이 있고, 걸어부터 이렇게 촤르륵 쏟아져 나오는. 새끼 잠수함. 그렇죠. 예. 예, 정이 나오는 거죠. 우주 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 새끼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신상철님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타고 있던 잠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문을 푸는데 그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그럼 MBC에서 잠깐 촬영했던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뭐 화장터 뭐 이런 거? 아니. 당시 그거 이제 그 MBC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삭제돼 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요? OBS도 그 당시 시신을 봤다는 그 보도들이 있었고 MBC도 많은 거 그 당시에 많이 추적을 다 했는데 추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각각의 그만둔 분들 다른데 옮긴 분 다 추적했고 전부 다 이쪽이다 하고 결국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저도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는 팩트가 아니다는 걸로 나왔고 그 여러 가지 뭐 지금 세월호도 그렇지만 많은 설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역시 이 새끼 잠수함이라는 것도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자, 보세요. 왜 그 당시 천안함 사고가 나고 저 살보함부터 쫙 군사작전하듯이 옵니다. 그 3, 4일 동안 뭔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그 KBS에 보면 뭔가를 가져가고. 그렇죠. 자, 보시면 들이받았으면 밑에 침몰했을 거 아닙니까? 60m짜리는 분해해서 가져가기 간단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주는 주의가 들어갔을 거고.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42명을 이스라엘 잠수함 가서 받았으면 42명도 사망을 했을 건데 도망을 안 갔다면 이스라엘까지 그거 다 처리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큰 잠수함과 죽은 42명을 그것도 우리 아무도 모르게 못하죠. 무인 잠수함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많은 취재기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엔 도대체 뭘 하고 미국 애들이 뭘 했느냐. 걔네들 잠수도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만 잠수하고. 그래서 잠수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걔네들은 도대체 저기서 뭐를 했느냐. 구조활동도 별로 안 했어요. 결국 우리가 다 옮기고. 근데 또 그랬는데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동맹국이지만 46 우리 용사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만 미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나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 바로 돌아오고 국무장관이 오고 전 조위를 표하고 했잖아요. 조기 걸리고? 네, 맞아요. 한미 군사 훈련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가면서 그 당시 국방부는 거짓말했지만 그 당시에도 대잠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그 앞에 가고 있었어요. 초계기로. 뭔가 앞에 있는 새끼 잠수함에서 뭔가 오인을 한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 에라든 아니면 고의든 소위 말해서 오키나와 기지를 철수 안 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든 그까지는 저도 모르지만 뭔가 그 애가 가서 천안함이 저게 전면되고 그냥 가서 들이받아서 반쪽알이 그대로 난 겁니다. 그 흔적은 그대로 잠수함이 들이받은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그 사고 지역이 수심 25m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25m인데 60m짜리 무인 잠수함이 들이박았다. 예. 그리고 이 군함이 이 가운데로 완전 두도막이 날 정도로 세게 받을 거면 과학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속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함이 근처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모함이 있었죠. 근데 모함이면 적어도 1200톤급 이상 그렇죠. 핵 연료를 사용한 핵 잠수함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서해안에 이렇게 큰 잠수함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항상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와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점은 제가 좀 이따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잠수함이 놀이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어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국방부는 이제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계속 실드를. 아까 25m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아니고 물론 빠릅니다. 60m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 가서 그 60m도 굉장히 덩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꽤 큰 거죠. 60m. 그래서 쾅 받아버리면은 반조각이 납니다. 근데 원래 천안함 가설 중에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이미 어딘가에 잠깐 받쳐서 모래군지 같은 데 받쳐서 그 천안함이 표류를 하고 있을 때 받친 거다 뭐 이런 가설이. 그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대표님이 처음엔 자초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합쳐서 하시는 건데 너무 내가 존경을 하고 또 그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쵸. 이심정 너무 암도 걸리셨고 예, 그분하고 저하고는 주장이 다르지만 참 제가 존경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 많은 군인들이 사전에 뭘 알았겠죠. 우리 지금 세월호도 똑같은데 일괄되게 걔네들은 한 번에 쿵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가 표류가 해서 과닥했으면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 함대원들은 그 천안함 함대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거 자초했네. 그리고 뭔가 피하러 가다가 이제 뭐가 또 잘못돼 갖고 쾅 했잖아요. 2차 사고거든요. 1차 사고와 2차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초서를 주장하신 우리 신상철 대표님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분 주장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고 그 행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신선한 충격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잠수함이면 무조건 사람이 타 있는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타 있지 않은 무인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 방송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25m면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토마스 에클스가 바로 그 당시 천안함 조사단장의 미국 측 단장입니다. 예. 해군 투스타입니다. 그 당시. 3스타 진급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어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은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다른 원인을 지금 잡고 있는데 어쨌든 자로라는 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 지역에서 뭐 해군이 딱 하는 말이 뭐 잠수함 활동할 지역이 아니다. 어제 또 발뺌을 하니까 제가 뭐 그 당시 천안함을 할 때 저하고 또 유명한 블로그 한 사람한테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니까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병이 날까봐 다 지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병이 나요. 저도 병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8시간 49분의 이 동영상을 만들면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거의 1, 2년을 그냥 반 미쳤을 거다. 이제 그거 하나.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가 기사를 쓸 때도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하는데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반기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스트레이트성이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이 자로라는 분이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 하얀 백지에서 시작했구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래서 뭐 방송인에게 말씀드린 의외로 한 7, 80%는 모 팟캐스트 주장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얀 백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편견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쭉 다 봤죠. 예. 그런 형태. 그 지점은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예.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로 촉발돼서 지금 김 감독 그런 연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로도 연구가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표현을 박살내리도 어쨌든 다 똑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는 거죠. 이 상황이 천안함 때는 더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게 예를 들면 잠수함설, 자초설, 국가가 말하는 1번 어뢰, 뭐 여러 가지에서 엄청난 논쟁을 그렇게 불러일으켰는데 천안함을 제가 이제 왜 접었느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그걸 좀 말씀드리면 뭘까? 그 진실은 뭘까? 저는 그 진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접었어요. 왜 접었느냐? 이게 저의 핑계도 되지만 우리 자로님이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 천안함 사건은 이쪽에 피해를 받은 쪽은 흔적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한 애가 누군지 흔적이 없어요. 우리 세월호는 이쪽에도 지금 흔적이 없어요. 건져 올리지 못하니까. 다 파괴됐을 거고. 또 저쪽은 또 더 못 찾을 거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천안함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하와이호가 그렇게 들이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진주만으로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된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이 된다는 걸 밝혔죠. 갈 수 있다는 걸. 그게 미국 잠수함을 다시 말한다는 건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 그런데 잠수함은 하와이급 이 잠수함은 항상 새끼 잠수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2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그 AUV 그게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소위 말해서 자동 무인 잠수함입니다. 잠수정? 그렇죠. 되죠. 조그마한 10m짜리 잠수정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이 났을 때 다 추측이지만 60m짜리 거의 잠수함이에요. 사람 안 탔다 뿐이지 60m면.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 한주준이가 재산부표에 들어가서 쭉 했는데 60m짜리였다. 들어가는 배기관이 있었다. 이 의문이 못 풀었단 말입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뭐 다 들어갔다. 거기도 뭐 40몇 명